안녕하세요. 우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맛있는 시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일본 음식 하면 정갈하고 아기자기한 음식들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바로 일본 가정식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우리를 일본 가정식의 세계로 초대해주신 송승헌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4회 동안 일본 가정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김포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승헌이라고 합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저는 교수님 성함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름에 걸맞는 미남 교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오늘 요리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가정식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일본 가정식을 총 4회에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컨셉을 잡았냐면 하루 아침, 점심, 저녁하고 오. 그 다음에 지금 봄하고 여름 지나가는 시기 아닙니까? 네. 이때 되면은 일본에서 한참 축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소풍도 가고 피크닉도 그죠? 가고 하기 네. 때문에 야외에서 먹는 점심 오. 벤또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4회에 아. 걸쳐서 일본 가정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벌써부터 진짜 포부가 느껴지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오브시를 올리니까 얘네가 막 춤을 춰요. 지금. 와. To ease my mind, I need to find someone to call mine. But Mama said, can't hurry love.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줄 훈남 조교를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훈훈한 학생이 나왔어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교수님, 오늘 두 가지 요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죠? 일본 가정식 요리를 총 4회에 걸쳐서 한다고 제가 그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컨셉을 잡을까 하다가 아침, 점심, 오. 저녁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컨셉을 잡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아침을 주제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침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우만이라는 네. 야채하고 고기 조린 음식하고요. 조림 같은 음식. 네, 그리고 그다음에 계란찜, 오. 일본 계란찜. 계란찜이 우리나라 계란찜은 좀 거친데 맞아요. 예, 일본 네. 계란찜은 그 약간 좀 푸딩 같거든요. 네, 부드럽고 예, 이런 그래서 약간의 네. 스킬이 필요하니까 오. 그거를 조금 알려드릴까 해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을 해보겠고요. 우선 필요한 재료부터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우선 우마니에 필요한 재료 뭐가 필요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주식하고 부식 우리랑 똑같습니다. 밥, 반찬. 예, 근데 일본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사람들도 부식에 고기를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그 전까지는 전부가 다 야채. 야채 그래서 위주로. 일본의 서점 가서 보시면 오카즈라고 이렇게 일본 반찬 요리 반찬을 주제로 한 책들이 요리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카즈라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채소라는 소리입니다. 아, 채소라는 예, 뜻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순간 일본이 뭐 개방이 되고 뭐 이러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어. 우마니에 야채만 졸였다가 어. 고기를 넣게 된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고기를, 네.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맛있죠. 그래서 이 이름이 우마니 맛있는 조림이라는 뜻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만이라는 게 맛있는 조림이다라는 뜻이래요.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만이 그럼 만들어 볼 텐데 어떤 재료 들어갈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우마니는 야채하고 고기를 졸여가지고 나온 음식이잖아요. 네네. 조리는데 기본적으로 야채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예. 당근, 그 다음에 또 감자. 감자, 우리 네. 흔히 볼 수 있는 그쵸, 야채들이네요. 흔히 볼 수 있는 야채들이죠. 네. 그 다음에 두부. 두부. 예, 두부도 준비해봤고. 네. 그 다음에 아스파라가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네.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어. 색깔이 파라니까 네네. 빨갛고 파랗고 색깔 배합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좀 예쁘게. 그쵸. 네. 근데 여기까지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리고- 우리나라 조림 요리에 그쵸, 들어가는 조림 것들이랑 요리하고 네, 특별히 다른 게 비슷해요. 없죠. 네. 그리고 이것도 닭고기니까 어. 일반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닌 오늘은 닭고기를 준비해봤어요. 네. 예, 닭고기를. 닭고기 준비해 예, 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별반 차이가 없지 네, 않습니까? 우리나라 요리 근데 같아요. 네. 일본 음식은 기본적으로 국물 요리라든가 일본 음식은
그 간장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기타 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간을 하는 소금의 개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그죠. 모르겠는데 예, 간을 맞춘다. 일본에서는 네. 간장이 향의 개념입니다. 오. 그러니까 일본 음식점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탁 들어가면은 비린내가 나면 아 여기는 싸구려 음식점이구나. 오. 그리고 탁 들어갔는데 간장 향이 쫙 퍼진다 레스토랑에. 그러면 야 여기는 진짜 일본 정통 정식을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딱 구별이 되거든요. 냄새만으로도. 그렇죠. 아. 간장 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간장하고 된장 향이. 근데 오늘은 이 간장 향을 중요시해 가지고 네. 간장으로 야채하고 고기를 넣어서 조림을. 졸여 가지고 하는데 또 하나 간장 향을 배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우엉이 있어요. 아, 우엉이구나, 이게. 우엉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이 우엉을 이렇게 음식에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넣는 국물 요리는 별로 없는 걸로 저도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냥 근데 우엉 자체를 그쵸. 조리는 요리는 그쵸. 있는데 근데 요거를 일본에서는 이렇게, 네. 우엉이 고기가 들어간 요리에는 우엉이 들어가면은 우엉의 향이 고기의 비린내라든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잡내 등을 또 잡아주고 은근히 묘한 향이 납니다. 우엉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 요리에서는 네. 우엉이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우엉을 좀 준비해 주시면 그렇죠. 이 향이 예, 좀 향이- 익숙한 향이에요. 일식 요리 먹을 때 이 향 맡아봤던 것 같아요. 지금 구워가지고 더 향이 또 강할 겁니다. 살짝 구운 상태로 예. 우엉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우엉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요리를 하는 방법이 네. 요 재료들을 다 익혀서 요리하는 방법이 있고 네. 뭐 습열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익혀서 하는 요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워서 또 재료를 각자 넣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익혀서 삶아서 하지 않고 다 구워보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물 요리는 일본의 국물 요리는 깔끔하고 모양이 이쁘게 일본 요리는 보는 게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보는 매력이 되게 강한 음식이기 예쁘고 때문에 아기자기하거든요. 예쁘고 아기자기해야 되는데 네. 삶아가지고 다 함께 졸이면은 국물도 탁하게 되고 모양도 흐트러지고 해가지고 저는 오늘 구워봤습니다. 근데 뭐 삶는 게 굽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가 보존 면에서는 더 뛰어나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더 맛있게 하려면은 굽는 네.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네. 구워가지고 한번 니모노를 해보려고 한번 이 야채들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워서 사용될 야채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고기류 오늘은 닭고기 이용하셨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빠지지 않는 건 간장과 우엉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I remember when we 자, 먼저 야채에는 당근이 들어가고요. 네. 당근을 어슷어슷하게 이렇게 썹니다. 한 입 요런 식으로. 크기로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썰고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자를 네. 감자를 감자도 또, 비슷한 예, 크기로 네. 똑같이 모양을 낼라 하지 마시고 어슷어슷하게 이거를 뭐 란길이라고 하는데 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막 썰어도 됩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조림에 들어가는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쵸, 그쵸. 어슷어슷하게 좀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곤약을 네. 자 여기 판 곤약이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곤약은 실처럼 국수처럼 만들어 가지고 나온 곤약이 있고 실곤약. 이렇게, 네. 이렇게 덩어리로 나온 곤약이 있는데 네. 오늘은 덩어리로 나온 곤약을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가지고 네. 커팅을 해가지고 이 가운데를 또 자릅니다. 가운데를요? 잘라서, 예, 네. 이렇게 한번 말아볼게요. 이렇게 말면은 모양이 이렇게 뭐 그냥 놓는 것보다는 이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 왜 일식에서 우동이나 그쵸, 이런 거 그쵸. 먹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쉽게 예, 그냥 네. 꼬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빼면 됩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네. 이거를 각자 다 구워보겠습니다. 한번 구워보도록 예. 할게요. 예. 네. 어떤 거부터 구워볼까요? 당근하고 감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요. 굽는데 오늘은 그냥 프라이팬을 이용해가지고 기름만 안 두르면 구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도 그렇죠. 되는구나. 가정식이니까. 아, 네. 예, 그러면 가정에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불 좀 켜겠습니다. 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완전히 굽는다기보다 겉을 고기도 뜨거운 물에 빨리 하면 겉이 코팅이 돼가지고 안에 있는 밑에 주스가 안 나와가지고 더 맛있는 것처럼 네네. 요것도 겉을 한번 그냥 드라이하게 한 번만 싹 굽는다는 거죠. 구워준다라는 느낌으로. 완전히 색깔이 네. 나게 오랫동안 굽는다기보다 겉을 한번 코팅하는 개념으로 건조시켜 건열 방법을 한번 구워주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재료가 삶는 것보다는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흐트러지지 게 될 것 않을 것 같아요. 같아서 네. 그런 방식으로 한번 오늘 해볼까 합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달걀 준비된 야채를 야채를 볶아주시면 되고요. 예. 어차피 이게 조림에 들어갈 거니까 막 오랜 시간 굽진 오랜 않아도 시간 되죠. 하지 않아도 네. 되죠. 어차피 조림에서 거기서 또 계속 오랫동안 졸여질 거기 때문에 익힌다는 겉표면이 개념보다 네. 겉을 약간 코팅하듯이 그냥 네. 구워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둥글둥글 하거든요. 네네. 이거를 맨돌이라 그래가지고 이 모서리를 다 깎았습니다. 아. 왜 깎았냐면 여기에 국물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졸일 때 네네. 여기 모서리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부터 재료가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물이 탁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여기를 다 커팅을 합니다. 이렇게 일식에 보면은. 확실히 일식은 정말 세심한 그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네. 이렇게 볶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두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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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아주나요? 아니, 구워주나요? 한 번만 구워주죠. 오. 원래 직화 열 기구가 있어가지고 네네. 큰 뭐 이런 주방 같은 데서는 이렇게 위에서 불이 내려쬐는 살라만더라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굳이 뭐 그런 거 살 필요는 없으시고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네. 색깔을 내서 두부도 하면 겉이 응고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부도 덜 부서지겠죠. 으스러지지 않도록 그렇죠. 비슷하게 구워주시면 되겠고요. 두부도 겉을 센 불에다 팍 익혀가지고 코팅을 한다는 개념으로 하지 뭐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네. 안하고 겉이 다 익도록 뭐 그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어차피 표면이 조금 노래질 정도? 색깔만 내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일식 국물 요리들이 되게 맑잖아요. 네네. 그게 이러한 비법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게 그렇죠. 좋을 그냥 것 같아요. 무작정 넣어가지고 삶으면 재료가 부서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물이라든가 재료가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예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확실히 되게 정성스럽게 해서 그런지 모양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 잘 구워지고 있거든요. 아침 조식에 네. 이런 국물 생선이라든가 고기 같은 거 조린 거, 네네. 그 다음에 뭐 구이, 그 다음에 미소시루 장국, 그 다음에 꼭 아침에는 또 계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무시하고 해가지고 요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속도 편안하고 일본 아침 조정식으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되게 예. 정갈하고 맛있는 그런 식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를 두부를 구워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닭도 닭도 마찬가지로 네네. 구워주는군요. 네. 닭도 한번 구워주면은 그냥 하는 것보다 비린내도 많이 제거가 돼요. 구워주면. 그래서 보통 일식 같은데 소스 같은 걸 만들 때는 야채 같은 거를 그냥 소스 만들 때 만약에 어떤 야채가 들어간다 하면은 야채 들어가는 그 야채 재료들을 다 한 번씩 구워가지고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은 보존 상태도 오래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야채에서 그
비린내 비빔? 같은 것도 네, 네. 상대적으로 덜 나와가지고 아. 소스 같은 거 만들 때도 잘 어우러집니다. 이게. 한번 구워주는 게 그쵸, 그쵸. 그냥 모양을 위해서만이 모양? 아니라 맛을 위해서도. 맛을 위해서도 네. 구워주는 게 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기름을 두르지 않고 후라이팬을 쓸 때 약간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고기 자체에 어떤 즙이 있어서 그런지 타지 않고 잘 구워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그냥 이게 좀 어색한 방법이죠. 후라이팬을 쓰면서 기름을 맞아요, 안 두르는 게. 네. 근데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오. 괜찮습니다. 네. 예. 어렵지 꼭 않게 직화 하실 수 있을 아니더라도. 거예요. 네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버추얼 구워서. 쿠킹 하듯이 한번 구워봤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일본의 도나베라 그래가지고 도자기 냄비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우리나라 약간 뚝배기 같은 그릇 그쵸, 같아요. 그쵸. 예, 이게 뚝배기 그릇이랑 거의 일본의 비슷한. 국물 네. 요리 하는데 아주 오. 잘 쓰이는데 뭐 이런 나베 전골 종류도 되고 네. 예, 도자기 그릇에다 운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나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네. 재료를 구운 당근이랑 감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계시고요. 요거까지.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도 조금 넣고 아스파라거스까지. 밥을 구운 닭을 먹기 좋게 좀 잘라서. 와, 진짜 한번 구웠더니 모양들이 되게 튼튼하게 살아있네요. 이게 구워지면서 또 기름도 빠지거든요. 오. 그러면 그냥 했을 때보다 비린내도 덜하고 오. 그다음에 담백한 맛을 또 낼 수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한번 데쳐준 다음에 조림을 하려 그러면 이제 국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물은 가쏘다시라는 일본 다시 국물에다가 네. 거기다가 이제 간장하고 미림을 배합할 거예요. 아. 배합을 하는데 보통 일본 국물은 우동 국물 아시죠? 네네. 우동 국물하고 비슷하게 국물을 뽑으면은 일본의 모든 국물 요리에 잘 들어맞습니다. 마치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다시마랑 멸치로 국물 내는 것처럼 그쵸, 그쵸. 모든 요리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육수로. 베이스가 되는 육수가 네. 일본에는 가쏘부시라는 가쏘부시 참치 가루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가쏘부시를 네. 넣고 그다음에 다시마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국물을 뽑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렇게 국물 뽑을 때 이건 얼마나 끓이면 될까요? 국물 뽑을 네. 때 중요한 팁은요. 네. 보통 책 같은 데서 보면은 물을 끓인다. 그리고 끓기 직전에 불을 끄고 가쏘부시를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절대 그렇게 따라하면은 국물이 탁해집니다. 그래요? 그럼 예,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될까요? 물을 아주 뜨겁게 하지 말고 네네. 미지근한 상태에서 가쏘부시 가쏘 가루를 거기다 넣고 어. 은근한 물에다가 채를 쳐가지고 가쏘 국물을 빼내면은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가쏘 자체가 그 안에 그게 생선이잖아요. 네네. 가쏘가 참치니까 그거를 훈제했다 뿐인데 그게 국물 안에 들어가면 뜨겁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피하고 살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철분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맛도 써지고 탁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쓴맛하고 그쵸. 좀 탁해지는 걸 그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너무 오래 우리지 말고 따뜻한 물에 끓이지 말고 네. 미지근한 것보다 조금 더 센 물에다가 가쏘부시 가루를 넣고 네. 은은하게 우려내면은 맑은 가쏘다시 베이스가 를 만들 수 되는 스탁이 있는. 나옵니다. 네. 이 육수 내는 거는 진짜 알아두면 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우동, 뭐 냄비 전골 요리라던가 일식 요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을 약간 뜨뜻하게 좀 데워주시고요. 끓기 직전까지 네. 가서 여기에 은은한 상태일 때 다시마를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다시마를 넣는 거는 우리나라 국물 그 빼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보통 일본 요리에서는 다시마만 넣은 또 국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쓰오부시 가루만 넣은 국물이 있는데 하나는 다시마가 들어있는 국물은 맑은 국물 같은 걸 뽑을 때 사용을 하고 가쓰오부시를 넣을 때는 맛이 좀 풍요로운 좀 이렇게 전골이라든가 이렇게 맛이 담백하지 않고 조금 고소한 맛이 좀 강조가 될 때 복합적인 맛을 낼 때는 아무래도 가쓰오부시를 넣죠. 왜냐하면 가쓰오부시는 고기니까. 네, 그렇구나. 고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고기에서 미원 성분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훨씬 맛이 더 진하고 조금. 진한. 네. 자,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죠. 네. 여기다가 그때 이제 가쓰오부시를 가쓰오부시를 넣고 넣어주시고 불을 꺼주면 돼요. 불을 꺼주시고요. 예, 그래가지고 식혀뒀다가 네. 이제 국물 요리를 한다든가 뭐 우동을 하다든가 할 때 이거를 베이스 로 국물로 삼아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소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식혀둔 국물을 식혀둔 국물을 이렇게 체에 받쳐서 맑은 국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자,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오. 가쓰오 참치향이 확 날 거예요. 오, 진짜 예. 일식 요리 그 먹던 향이 그대로 지금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제 네. 아까 제가 그랬죠. 우동 네. 다시면은 우동 국물이면은 간장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보통 한번 간장이요? 보실래요? 우동 비율로 따지면 국물이면 한 몇 대 몇 될 것 같아요? 비율 이런 거 저 잘 몰라요. 네. 근데 제 느낌에 되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들어가진 않고 보통 그 음식하는 사람들은 뭐 18대 1, 오. 22대 1 뭐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거는 외워놔야겠다. 가쓰오다시 18개, 간장 하나, 그다음에 또 미림 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 그래서 18대 1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18대 1은 뭐 저는 싸움 이런 거 할 때만 들어봤네요. 국물 낼 자. 때도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국물을 네. 간장 하나에 그다음에 아까 뽑은 가쓰오다시 네. 그거 18개. 오. 그다음에 똑같이 미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리술 미림 하나를 넣어가지고 국물을 뽑아봤습니다. 예. 와, 진한 국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네. 넣을 건데요. 원래는 네. 한번 이렇게 볶아가지고 네. 내주는데 네. 저는 아까 한번 구웠지 않습니까? 네네. 구웠기 때문에 굳이 볶을 필요가 없는데 네. 재료들을 한 번 더 뭐라 그럴까 주스를 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주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모양 형체를 만든 다음에 이제 국물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졸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제일 처음에 이렇게 구워지지 않고 그냥 네. 날것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볶아요. 어. 이런 큰 냄비에다가 볶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국물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은한 물에 계속 졸이는 거예요. 예. 같이 넣고 네, 라베 다시 넣어주시고요. 물에 넣고 국물 뽑은 거를 와. 집어넣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약하게 해서 은은하게 졸이는 거예요. 약불로 이제 그렇죠. 이거를 조리는 이렇게 걸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국물에서 이제 재료하고 이 국물하고 그다음에 재료에 있는 그 즙이 같이 어우러져서 국물 맛이 묘하게 향기로운 맛이 날 겁니다. 또 이제 그냥 육수 맛이랑은 또 다른 새로운 그렇죠. 또 맛이 다르죠. 나오는 거.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네, 우엉. 예, 네. 우엉을 같이 넣어가지고 와, 같이 넣어서 되게 일본 요리를 집에서 한다고 하면 되게 어렵지 않을까?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이거를 생소한데. 만약에 일본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한 번에 넣어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게 가정식으로 일반인들 상대로 이걸 좀 어떻게 편하게 보여줄까 생각하다가 이 방법으로 하면은 모양도 네. 쉽게 모양을 잡으면서 모양도 나고 좀 오래 끓이면은 국물도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 정식 요리로 단품 요리로 그럴싸하게 모양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예,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몇 시간을 졸여야 됩니다. 졸여야 아. 되는데 이거 졸일 때는 이 국물이 재료하고 잘 섞어지게 보통 일본의 요리 이런 국물 요리 같은 거 졸이거나 네. 이럴 때는요. 이런 그 오도시 부다라고 해요. 오. 원래 이게 나무로 돼 있는데 네. 나무로 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누릅니다. 아. 눌러주면은 국물이 올라오면서 이 안에 국물이 재료 안에 다 스며들게 돼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이 오도시 부다라고 하는데 이게 요새는 이렇게 철로 된 게 나오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덮어주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으시다 그러면은 네. 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지라든가 뭐 집에 붓글씨 쓰는 한지 같은 종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으시면 그걸 덮어준다든가 해서 기름기가 또 싹 스며들게 아. 담백하게 맛을 낼 때도 그런 종이 같은 걸 써도 되고 그 종이 그다음 호일 같은 그런 종이 거. 종이 안 호일은 돼요? 조금 기름 아, 코팅이 됐어가지고 안 그건 뭐 되고.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나무 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덮어둬도 어. 나무에 기름이 이렇게 묻으면서 쫙 이런 빠지고 기름이 이렇게. 빠지면서 담백하게 맛을 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게. 아.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몇 시간에 이렇게 은근하게 졸이는 거죠. 아, 아까 만들었던 우마니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아, 예. 한번 열어볼까요? 예. 네. 한번 열어봐. 야, 제가 열게요. 네. 오! 와, 이제 얼추 된 것 같아요. 네. 와, 이 색깔 보이세요? 다 이제 국물을 많이 자작하게 머금어가지고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변했거든요. 와, 자, 맛있게 우려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쁜 그릇에 이제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아까 교수님이 그 모서리들을 좀 깎아주고 그리고 미리 구웠잖아요, 재료들을. 그래서 그런지 모양이 흐트러진 게 없어요. 깨지거나 부서진 게 없네요. 여기에 고운 가스오부시 가루가 있거든요. 어. 고운 가스오부시 가루를 위에 살짝 이야. 얹어주면은 자, 단품이 완성된 거예요. 이 가스오부시를 올리니까 얘네가 막 춤을 춰요, 지금. 와, 향도 너무 향긋해요. 그 우엉 향이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이해했어요. 굉장히 향긋하고 그리고 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가스오부시까지 해가지고 우마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그 우마니 이름이 아까 맛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 향도 확실히 일본 요리가 이 가스오부시가 끝에 올라가서 그런지 이 우엉향하고 이 가스오부시 향이 굉장히 어우러지고 있거든요. 우엉 향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네, 되게 고기가 풍미를 살려주네요. 들어갔을 때 네. 우엉이 항상 들어가면은 풍미가 살아나고 독특한 맛이 돼요. 이제 일본 요리를 할 때는 우엉을 꼭 빼먹지 말고 써봐야겠어요. 다음 요리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계란찜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계란찜은 조금 거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식으로 밥 반찬으로 이용되는데 지금 오늘 할 계란찜은 일본식 계란찜인데 이게 단품 요리로 알라카르트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단품 요리로 나갈 수 있는 계란 요리도 되겠고 네. 또 일본 사람들이 아침에 아사데이 쇼코라고 조정식 아침 식사에 계란찜을 항상 먹는데 아마 속이 또 부드럽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란찜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부드러운 계란찜에 들어갈 재료 소개 먼저 해주세요. 재료로는 네. 그 기본적으로 가쏘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일본 국물은 가쏘다시하고 그다음에 곤부다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가쏘다시가 향이 강하니까 네. 가쏘다시를 준비를 해서 네. 계란하고 섞어가지고 계란물을 만들 겁니다. 네. 계란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닭, 예, 그리고 닭이 들어가는 이유는 네. 계란을 이용한 요리에 닭 기름이 들어가면 어우러지면은 계란 요리가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덮밥 같은 데서도 그 계란을 풀어가지고 덮밥을 했으면은 거기에 닭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되게 부드럽게 돼요. 계란에 닭이 어우러지면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지금 닭을 그래서 넣고요. 닭을 네. 구워서 넣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은행도 좀 넣을 겁니다. 네, 은행. 은행도 넣을 그리고 거고 그 다음에 밤도 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가마복거라고 일본 어묵이 있는데요. 맞아요. 예. 요거 꼭 요 들어가는. 어묵도 네. 좀 잘라가지고 넣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새우가 또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 새우를 삶아가지고 같이 넣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볼 안에다가 도자기 볼 안에다가 요 재료들을 넣고 계란물을 넣어서 찔 겁니다. 찌는데 꼭 찜통에다가 안 해셔도 되고 일반 그냥 그 냄비에다가 네. 타월 같은 거를 약간 깔아가지고 그 지지만 시켜주시고 어. 볼을 그런 다음에 끓여가지고 물이 끓여지면은 거기다가 뚜껑을 좀 덮고 한 닫고. 10분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란찜이 나옵니다.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계란물을 먼저 만드는 게 순서죠. 네. 네, 그러면 계란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계란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될까요? 자, 계란 이게 아까 재보니까 60g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60g 계란 하나에 정도, 계란 하나 정도에. 계란 하나에 네, 계란을 쳐주시고요. 네. 계란 하나에 가스오다시. 아,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네. 가스오다시를 해서 한 2.5배에서 3배를 넣을 겁니다. 근데 2.5배 하면은 조금 딱딱해지고요. 한 3배. 계란이 만약에 60g을 넣었다 그러면은 물은 한 3배, 6, 38, 180 정도 넣으면은 네, 아주 푸딩 같은 계란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한 180cc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오다시를요. 가스오다시 물을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잘 저어주시고요. 잘 저은 다음에 진짜 색깔이 일식 그 계란찜 약간 우리나라 계란찜 왜 굉장히 색깔이 진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약간 연노랑빛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네.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간장이 들어가면은 간장 향 때문에 계란 비린내도 없어지고 그 계란찜의 풍미도 훨씬 더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간장을 여기다가 조금. 간장을 조금 네. 넣겠습니다. 간장을 좀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청주? 미림도 네. 미림. 요리술도 네. 조금 넣어줄 겁니다. 요리술도 좀 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치 미원이죠. 혼다시. 아, 혼다시까지. 예, 참치 네. 조미료인 혼다시를 조금 넣어가지고 맛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대로 하면 이 거품 같은 것 때문에 불순물 때문에 계란찜이 곱게 안 나오니까 푸딩 같이 안 나오니까 이걸 체에 받쳐가지고 예. 체에 받쳐서 네. 한번 걸러줄 겁니다. 체에 받쳐야지 더 부드러워지는군요. 그렇죠. 고운 체에다가 아, 고운 체에다가 한번 체에 받치겠습니다. 진짜 이 기포가 많이 그렇죠. 남아 있고 기포나 아래로 불순물 같은 네. 거를 한번 걸러내면은 네. 계란찜이 훨씬 더 부드럽게 되겠죠. 이렇게 꼭 그 일식 계란찜은 이런 컵 같은 데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자완이라는 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차완입니다. 그러니까 차그릇이죠. 네, 오차그릇에다가 차그릇에다가 하는데 그게 대부분 도자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완무시 도자기 그릇에다가 계란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완무시가 되는 거죠. 이름에 다 요리의 방법이 네, 있었네요. 그러면 아까 만든 계란물을 여기에 네, 넣어주는 건가요? 네. 계란물 넣기 전에 이 안에 이제 넣기 재료들을 전에? 네. 재료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새우하고 네. 그다음에 닭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묵도 가마복고도 들어갔죠. 네. 그다음에 밤도 밤도 하나 넣었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새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새우도 하나 넣고 새우도 그다음에 은행 은행. 은행도 넣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버섯까지. 표고버섯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 쪄주겠습니다. 자, 계란은 아까 계란물 와. 가지고 벌써 모양이 너무 예뻐요. 이대로 이제 찌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오. 자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호일에다가 감싸가지고 호일로 뚜껑을 만들어주는 그쵸. 거죠? 네. 다른 물 같은 게 새지 들어가지 않도록. 않도록. 네. 자, 담아주시고. 해서 네. 아, 교수님, 이 행주는 왜 까는 거예요? 이거는 뭐 찜통 같은 거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네. 이런 냄비가 있으면은
물을 약하게 자작하게 물을 부으셔가지고 네. 불을 올리신 다음에 아. 이게 도자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바닥 딱딱하니까 이게 달그락달그락 하지 않겠습니까? 아, 압력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타올 같은 걸 밑에 받쳐주시면은 지지해주는 은은하게 예, 그 중탕으로 역할을. 이걸 익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은요, 네. 불을 세게 해가지고 물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끓어오르면 그때부터 한 10분에서 뭐 계란 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면은 맛있는 계란찜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요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정성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일본 사람들의 어떤 문화인가 싶기도 한데요. 일본의 식문화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식문화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 뭐 음식도 문화의 한 부분이라서 네. 음식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꾸려 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 문화가 이렇게 그 사람들 성향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는데 음식만 해도 일본 음식은 소스가 그렇게 특별히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간장, 그냥 약간 아시는? 달큰하면서도 예, 그다음에 간장, 술, 뭐 식초, 맞아요. 된장 이런 건데 네. 지극히 좋게 얘기하면 담백한 거고 어떻게 얘기하면 맛이 깊지가 않겠죠. 깊지가 않은데 원재료 그대로를 싱싱한 원재료를 그대로 먹는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요. 일식은. 그 다음에 그 원재료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까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 그 다음에 격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아기자기하게 그 음식 하나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가기까지를 모든 거에다가 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창출해내요. 일본 문화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저희랑 조금 저희는 대단한 것 같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음식이고 뭐고 참 깊이가 있고 대단한 것 같는데 그게 어떻게 조금 가치가 없어 보일 때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본은 가치가 없는 것 같는데 부여하는 스스로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제 3자가 봤을 때도 감히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이제 일본 여행을 가서 이제 식사를 할 때 보면 되게 주실 때도 너무 공손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먹을 때도 너무 조심스럽게 그게 먹고, 그 하나하나가 네. 전부 음식이 문화거든요. 아. 음식 요리 딱 나온 게 그게 문화가 아니라 그거를 주는 의미, 받아 먹는 의미, 그 다음에 그거를 데코레이션 하는 의미, 모든 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자기만의 얘기를 만들어내요, 일식은. 그래서 네. 식사 시간도 우리나라보다는 더 긴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나 먹을 그렇습니까? 때마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 요리는 무엇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구나. 그래서 맛을 볼 때도 그냥 만약에 이런 설명을 안 듣고 먹었다면 그냥 후다닥 먹었을 텐데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게 되고 더 맛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독특한 이웃이 있으니까 우리도 많이 영감을 얻게 되겠죠. 우리도. 그죠? 네. 네, 맛있는 또 네. 정성이 가득한 우만이 끝나고 이제 다 된 것 같죠? 네, 다된 것 자완무시가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뚜껑을 와우 와 계란찜이 다 됐네요. 와 여기에 마지막으로 미스바라고 네. 미스바를 얹어서 얹어가지고 진짜 그 탱글탱글한 그 일식 먹을 때 먹었던 그 표면 매끄러운 계란찜이 됐어요. 계란찜이 자 완성이 와. 됐습니다. 부드럽죠? 네, 보기만 해도 진짜 푸딩 같아요. 이게 그냥 계란찜 이런 의미보다는 굉장히 푸딩, 밀크 푸딩 같은 그런 색감이랑 그런 질감이 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와, 자완무시와 우마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 일본의 가정식 첫 시간을 함께 했는데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방송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가운데서 뭘 이렇게 알려드리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된 것 아무튼 같아요. 예, 네. 뭐 일식 가정 요리가 좋은 의미로 좋게 여러분들한테 평가돼서 이게 선배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교수님의 외모만큼이나 훈훈하게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완성을 해봤고요.
이렇게 일식을 한번 저희가 오늘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말로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집밥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은 생소하게 느끼셨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일식이 오늘은 조금 친숙해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얼마나 맛있을까? 또 다음 주에는 얼마나 또 정성이 가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점심 때 우리가 점심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본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데요. 오차스케라는 거, 사케차스케라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도로로 소바. 소바까지. 다음 주에는 또 점심에 먹을 만한 그런 가정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집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yeah.